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이언트의 CPO를 맡고 있는 금승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AI를 이용한 제안서 작성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안 입찰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써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오, 꽤 많이들 쓰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 쓰면서 효용성을 실제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까보다는 좀 많이 손을 드는 빈도가 줄어들었네요. 이게 사실 이제 AI가 엄청 나왔을 때 이제 챗GPT 뜨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채팅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컨텐츠들을 쏟아내는 방식이 뭔가 그 순간순간에는 엄청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업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노이즈에 가까운 컨텐츠가 많이 생성된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은지를 앞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같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사람이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걸 다 읽으면서 읽고 앉아 있기도 쉽진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LLM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뭐냐? RFP 제안 요청서를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챗 GPT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안 요청서에서 뭐 상세 요구사항을 추출하거나 혹은 이제 뭐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사실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냥 바로바로 요청을 하면은 사실 이제 이 LLM이 사고하는 방식이 결국 사람과 흡사해서 그냥 바로바로 결과물을 뽑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좋은 자료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문서를 올렸을 때 뭐 상세 요구 사항을 추출을 해보자라는 것보다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프롬프트가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이 GPT가 LLM이 다시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사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죠. 보통은 이제 문서 업로드하고 상세 요구사항 뽑아보자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메시지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LLM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뽑고자 하는 개념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LLM 서비스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 구조화는 좀 그록이 제일 잘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출력 값이 돼야 되는지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약간 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1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얘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의 조금 더 유의미한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LLM이 하나 컨텐츠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단계마다 앞서 생성해냈던 것들을 또다시 참조를 해서 뒤에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공된 이제 정의라든지 그 앞 단계의 전처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것들을 먼저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구조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고 나면은 이제 안 보이시는 조금만 주민 네, 안 보이시는군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더 낮죠. 네네. 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크게 보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메시지 뭐 이런 요건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LLM이 워낙 고도화가 되면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 대충 써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대량의 문서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대충 쓰는 프롬프트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이 프롬프트를 이제 새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이제 제안 요청서들을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읽고 이 문서에서 이제 그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얘가 해석을 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앞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냥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분류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냥 이제 상단에 대분류의 뭐 블랙 포인트 정도로만 쭈루루룩 나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정교하게 추출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전에 정의를 했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추출을 해라 라는 식의 안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주변에 고객사나 이제 미팅을 할 때 좀 안내드리는 거는 LLM마다 조금 뭐 최근에 LLM들의 성능이 다 너무 좋아져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능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뭐 이런 그 프롬프트의 구조를 짜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러기 효율성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챗 GPT나 뭐 제미나이, 뭐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동일한 문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또 느끼실 수 있는 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뭐 좋은 프롬프트 구조 잘 짰고 문서를 업로드를 했고 그럼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적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럼 상세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래비가 세워졌으면 이 상세 요구 사항에 대한 또 이제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쭉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텍스트의 컨텐츠가 아니고 코드로 얘가 지금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쭉 흐름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중간에는 코드도 나왔다가 중간에는 이제 컨텐츠 형식으로 나왔다가 뭐 오락가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그대로 이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제안서로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출된 것들이 실제로 뭐 얼마나 잘 쓰였는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얼마나 잘 참조를 했는지도 알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중간에 코드가 나오는 게 싫으니까 나는 코드를 안 쓰고 그냥 뭐 이런 프롬프트도 없이 그냥 제안 요청서 던지고 우리 회사 속에서 던지고 그냥 제안서 써줘 라고 하면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오긴 나올 겁니다. 중간에 생략이 많이 된 상태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오히려 LLM이 만들어준 이 제안서가 정말 제안 요청서를 잘 준수를 했는지 내가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을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한 번 하고 끝날 일을
내가 이상하게 검수자가 돼서 또다시 검수를 하고 부족하면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입찰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만들고 있는 이제 제안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제안 요청서를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해서 웹서치 결과를 조합을 해서 좀 우리 회사를 이해하는 기반 자료들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기반 자료들을 만든 다음에 제가 아까 그 LLM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결과들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정제된 형태의 컨텐츠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 김준현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들이 이게 글자가 너무 작네요. 네,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들이 항상 있는데요. 뭐 그 앞서서 뭐 산업 분석, 뭐 경쟁사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제안 요청서 문서만을 바라보는 단계를 설명드리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제안 배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안 배경이란 뭐냐? 이 수요 기관에 대해서 그냥 브로드한 서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수요 기관이 원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수요 기관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유관한 키워드에 대한 동향은 무엇이 있는지 그냥 브로드하게 서칭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안 요청서에서 나와 있는 목차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는 이런 그 AI 실행을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 사업을 발주한 발주 기관에 대한 이제 서칭 결과를 비롯해서 이 서치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 수요 기관이 어떤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된 유관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읽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리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서를 분석을 합니다. 이 정리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진행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 요청서에 대한 목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사업을 이 발주 기관이 왜 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웹서칭 결과를 기반으로 각 단락별로 저희가 또다시 한번 정제를 합니다. 이 정제한 것들을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구조화된 데이터의 형태로서 저희가 다시 추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는 오케이, 그럼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제안 배경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까지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이제 앞서 정의되었던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이제 사업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으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문제 정의나 해결 방안 등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를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참조를 해서 생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바로 제안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앞서서의 재료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생성을 해드리고 제안 추천드리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결과들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된 상태로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이제 참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편집을 해드리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러면 제안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 요구 사항들을 쭉 나래비를 세우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서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의 리스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requirement 1, 2, 3, 4 쭉쭉쭉 이제 추출을 하고요. 이 추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회사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또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다면은 이제 연수 프로그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첫 번째 컨텐츠 그 요구 사항에서는
실제로는 원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결과물들을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제안서 상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제안 생성을 하시게 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회사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requirement 1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 컨텐츠를 생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추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requirement 1은 어떠한 개념인 것으로 이제 이 LLM이 이해를 했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이 requirement에 맞는 우리 회사의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최종적으로 이 requirement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산출물의 형태로 제안서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들이 조금 약간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앞서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수요 기간 발주처에서 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제안 요청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시되어 있다는 거는 이 명시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응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문서를 쭉 스캔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던져야지가 아니고 그럼 이 requirement 1은 이런 수요 기간이 이런 것들을 원했으니까 우리가 이 requirement 1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럼 마찬가지로 requirement 2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해나가는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 뒤에서 안 보였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업무용 도구로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에서는 좀 글자가 좀 많이 작게 보입니다. 요거는 근데 뭐 무료로 데모를 다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했으면은 사실 요구사항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찔러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김준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빙산 아랫단의 이제 발주 기간의 그 수요를 좀 긁어내보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문서를 쭉 읽고 한 40~50페이지 되는 걸 쭉 읽고 그럼 여기서 그럼 뭘 내가 물어봐야지라고 바로 직감적으로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그 업계에서 이제 노하우나 이제 숙련도가 쌓여야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이제 문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질의를 해볼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LLM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좀 모호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흐름들을 이제 또 단계별로 진행을 쭉 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모호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지를 저희가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LLM이 생성을 해주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LLM은 결국 문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적시되지 않은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하냐면은 자 이걸 봤으니 이제 이 문서에서 추출된 담당자 정보들을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것들을 직접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 이것들을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은 강사 섭외 기준은 어떤 것이 지금 이 문서상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사 섭외 기준을 조금 더 물어보게 된다면은 이 발주 기간에서는 그럼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길 원하는구나까지 나아가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더 잘 담겨야지 이제 제안서에서 그 수요 기간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그 드러나지 않았던 적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아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실 좀 구체적인 제안 목차에 대한 생성이 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이런 사업은 목차를 어떻게 짜서 들어가야지라고 하면은 사실 뼈대를 먼저 잡고 그 전략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뼈대만 잡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된 뼈대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안 배경도 이해를 했고 요구사항도 분석을 해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이해를 했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목차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를 쓸 때도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안 요청서에서 목차 구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걸 지켜줘야겠죠. 뭐 지키지 않고 갑자기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보일러플레이트처럼
우리가 우려먹는 그 제안서를 그냥 내면은 뭐 얘들은 뭐 제안 요청서 읽어보지도 않고 왔네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일 이제 이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를 했던 목차가 있다면은 그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하위 상세 목차를 또 생성을 하고 이 하위 상세 목차에는 앞서 만들었던 이제 제안 배경 분석과 요구사항 분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인풋으로 넣으시면서 좀 완성된 형태의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좀 그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구체적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사항들 혹은 이제 발주 기관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누락이 없게끔 만드실 수 있는 온전한 제안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중간에 궁금하셨던 점이 생기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가볍게 말씀을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요거는 마무리 짓고 좀 그 다음에 Q&A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좀 질의하는 거는 여기서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 요 진행 단계나 아니면은 이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에 관해서 좀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지금 간단하게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폴에다가 써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글자 수나 용량에 제한 없이 그 턴키로 AI가 텍스트 마이닝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쓰는 것들은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오픈 AI 뭐 딥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한 번만 질문 던지면 얘가 알아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생성을 해주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한 번에 그게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의 결과물들을 생성하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조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프롬프팅으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목차의 패러그래프당 한 번씩 입력을 해서 값을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그 목차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있나요? 목차의 패러그래프를 자동으로 음. 목차의 패러그래프 문장의 그 목차의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쪼개주는 네네. 사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제 목차들을 사실 제안 요청서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짧은 거는 한 3, 40페이지 아니면 긴 것들은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목차들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이제 LLM이 출력할 수 있는 이제 토큰의 리밋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문서를 통째로 다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봐 라는 식의 작업은 LLM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은 문서 전체에서 단락별로 한 번씩 다 트라이를 해보고 그 전체 결과들을 한 번의 최종 결과물로 조합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에서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제안 배경을 분석을 하거나 상세 요구 사항을 추출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근데 대신 이제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좀 용역 쪽 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품을 납품해야 된다 이런 사업들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특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유형마다 저희가 나중에 또 기능들이 세분화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 네. 아니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롬프트에는 글자 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20여 개 기관과 나라장터에서 수집을 한 문서들에 대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별도로 이제 그 토큰 사용량에 대한 이제 저희가 서비스 과금은 아직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만일 좀 더 고도화가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용이 또 부과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수요 기관에 대한 아까 제안 배경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웹서치 결과를 그냥 바로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바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요 기관의 발주 이력까지를 이제 정제를 해서 제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확정적인 자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이제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실 LLM을 쓰고 있다 보니까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틀리는 정도는 아니다라고는 좀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가장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글자 잘 보이시나요? 맨 뒤에서? 아, 네네. 밑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나라장터 외에 발주 기관의 한전이나 국방전자 조달도 포함이 되어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하는 문서의 범위에는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서를 수집할 때 이제 발주 기관에서 이제 크롤링 정책상 막아두어서 외부에서 함부로 문서를 수집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된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이제 수집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업로드를 하시면 새롭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가격이 얼마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서를 추출된 결과들을 이제 쉽게 탐색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온보딩 세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입찰을 안 해보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탐색을 하고 사전 영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도 저희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입찰 컨설팅이라고 할 정도로 막 저희가 막 프로젝트처럼 수행을 하지는 않고요.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제안서의 도식화는 당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식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템플릿의 형태가 엄청 다양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컨텐츠가 입력이 되기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퀄리티보다도 약간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제안서의 그 예쁜 구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앞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제안서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혹은 이제 제안 배경에서 목차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연구개발 과제 공모 사업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조달의 용역 조달의 형태로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저희 거에서도 다 조회가 되시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저런형 과제 사업 같은 경우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수집을 막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파이프라인에 추가를 해서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저희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이제 공고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추출을 하는 정보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 주요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시행을 하실 수 있는데 폐쇄적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갑자기 좋아하시네. 그 국방 쪽이나 군은 약간 제한점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보안 이슈가 제일 민감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나라장터 이제 나오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오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낙찰에 대한 그 후속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나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데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서와 PPT 이 시간 안배 이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 적어도 2명 정도 되시면 제안서 어느 정도 쓰다가 발표되시면 그냥 발표하시는 분은 바로 PT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선 순위로 따지면 Q&A 대응,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제안 요약본, 그 다음에 제안서 순입니다. 가끔 평가장 가보시면 이제 제안서는 굉장히 두꺼운 뭉치로 이렇게 툭툭툭 놓여 있는데 그거 놓고 바로 PT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평가자들은 정신없이 이제 PT 따라가기도 바쁘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막판까지 제안서 오탈자 잡으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세요. 분명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시간 여유가 많다면 그렇지만 시간이 이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히려 이제 Q&A나 프레젠테이션 장표 나중에는 프레젠테이션 장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Q&A나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발표하시는 발표자. 그래서 그쪽의 연습으로 굉장히 시간 안배를 빨리 넘어가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 제안 요청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프로포절 AI 탭에서 추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모든 정확도에 대해서 검수를 하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모든 공모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출을 하는 사업 그 담당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업종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소한 이제 95%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추출은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제안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제안 요청서에서 뭐 제안 배경에 대해서 목차를 딴다든지 아니면 요구 사항을 이제 추출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수치로는 좀 정확하게는 애매하지만 체감상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의 정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후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개찰 결과 외에도 이제 낙찰이나 계약 데이터들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수주를 했다는 것 말고도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거에 실주를 했었는지 경쟁사들은 어떤 걸 실주하고 수주하고 입찰에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거에서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 성공률의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이제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랑 그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해서 블로그로 작성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이제 2개월인가 3개월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기간 이후에 이제 그 동년 대비 이제 한 2억 정도 이상의 그 수주 금액의 상승률을 보이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네네. 요거는 조금 더 첨언드리면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룹으로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대기업은 이제 사실 바로 그 성과들이 나오는 걸로 나왔었고 다만 이제 중소 중견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정도부터는 ROI를 뽑으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랑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강점이나 기술 강점을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LLM이 학습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거라면은 이제 저희가 학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 LLM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구축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하게 이제 서빙이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고객들이 입력을 하는 그 제안 요청서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학습을 하지 않는 대신 외부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참조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많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고 상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안 배경에 대한 서칭 결과를 좀 다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많이 연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실 학습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극대화된 효과를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사업에 맞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소싱해서 연결해서 결과들을 뽑아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제안 요청서 그 RFP 분석의 프롬프트 구조를 설계하거나 하는 것들을 시연을 보여드렸을 때에도 지금은 이제 오픈 AI에 이제 나와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만을 들고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곳들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든지 원칙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좀 더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픈 카톡방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RFP 상에서 현황에 대해서 네네 웹 검색을 통해서 최근 동향이나 뉴스들도 검색을 해서 제안 내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대신 이제 그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안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핵심 정보들만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 뭐 네이버에서 뭐 수요기간 이름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모든 뉴스를 다 분석한다 이런 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정보까지만 좀 뽑아서 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증내고. 네, 전화하기 직전에 이런 걱정이 엄청 많이 드시죠. 네, 그런데 그게 또 아까 이제 소위 침발린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하는 포인트도 되기도 해요. 굉장히 인기 많은 사업이면 사실 담당자도 이런 연락들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짜증을 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생각보다 그리고 친절하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좀 정제된 핵심 질문들만 좀 해주시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요. RFP가 나왔는 경우에도 미팅도 진행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제안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연락드렸다 하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받아준다 싶으면 이제 한번 내일 찾아뵙고 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해서 찾아가서 미팅을 했던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미팅 과정에서 또 더 다양한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게 이제 입찰에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서비스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발주 기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매년 해서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업체만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단독 입찰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는 계속해서 여기가 따니까 우린 안 들어가야지 하고 많이들 안 들어가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기업이 계속해서 수주를 한다고 해서 여기는 무조건 안 돼라고 단정 짓는 거는 아니고 만일 이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었는지 뭐 단독 입찰로 쭉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실제 연락을 해보시면은 결국 수요 기간의 담당자들은 이제 계속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찾고자 하시는 수요가 항상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짜증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공급 기업으로서 수요 저희가 뭐 직접 컨택을 도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제 이게 질문이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마더사를 조금 그러니까 앞에 수요 기업이라고 하시면 앞에 마더 주방 기업을 좀 서주실 때를 찾는다는 의미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공급 기업 분석 탭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그 회사들 이름을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니면 과거 사업 들어가셔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업을 많이 수주했던 전년도에 많이 수주했던 회사들이 또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들이 저희가 만나야 될 우선순위 사업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하셔서 한번 관련해서 미팅하고 우리 컨텐츠와 함께 이제 사업들 참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확인하실 거는 아마 공급 기업 탭 안에서 그 회사의 수주율 그리고 어떤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과거 사업에서 특정 키워드로 잘 수주하는 애들은 어딘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서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공급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저희는 이제 과거 낙찰 이력들을 분석을 해서 경쟁사라든지 파트너사에 대한 이제 분석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과 경쟁을 했었는지 혹은 어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었었는지에 대한 이력들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마더사나 아니면 하도급 기업의 파트너사들을 찾는 식으로도 정보를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사의 제안서 템플릿을 올려서 놓으면은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자사의 템플릿이 요것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컨텐츠 생성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수준이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템플릿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 맞게 생성이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 템플릿에서는 어떤 식의 정보 구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보 구조 자체부터가 이제 뭔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좀 중구난방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 하반기 정도는 좀 한번 목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제한 전략이라든지 컨텐츠를 좀 제대로 생성을 해놓고 나면은 그대로 좀 응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단의 영업이라든지 전략 수립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를 저는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조건들을 병합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뭐 하드웨어 솔루션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 솔루션의 스펙이 명확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하면은 그거는 별도의 이제 필수 포함 키워드로 세팅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대신 뭐 우리는 뭐 인천이나 서울에서 들어가는 사업들만 들어갈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인천 또 서울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조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서 AI 이제 키워드 조합 추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다른 노션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시간 소통 채널을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이제 너무 오래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개 정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잠깐 그럼 제가 좀 전체를 보고 이게 질문이 좀 많았었네요. 지금 답변 드리지 못했던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캡처를 해서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답변을 다 달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요거 좀 그 답변 드리자고 답변 드리면은 제안 요청서가 중간에 변경 공고로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 내용을 구분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 변경 공고뿐만 아니고 뭐 작년에 나왔던 공고 혹은 재작년에 나왔던 공고, 이전 단계에 나왔던 공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해줄 수 있냐라고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요것들도 이제 지금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요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이 이제 상세 요구 사항에 대한 이제 추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반 인프라를 잡아 나가고 있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홍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AI 기술 회사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찰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제 노하우나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마침 미국의 APMP라는 입찰 전문 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협회이고 이제 한 13,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제 APMP 코리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 APMP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같이 그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등 다른 나라에 있는 APMP 회원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APMP 자체에도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